대통령실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하느라 대응을 못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후보의 예능 촬영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SNS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난 전후에 예능 촬영을 한 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이 난 뒤 이틀 동안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불이 나고 이틀 뒤인 28일 오전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힌 걸 두고 예능 촬영을 하느라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불이 난 날 저녁에는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뒤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다며 국가위기센터장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출입 기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오전에는 대통령실 긴급회의를 열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관계부처 장관 등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었다는 주 의원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주 의원이 요구한 예능 촬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은 화재 무렵 전후로 예능 촬영을 한 건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에는 맞대응하겠다고 재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이번 주말에 JTBC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어제 저도 기사를 봤어요. 네, 그게 뭐 하시죠. 이미 녹화는 마쳤고 끝났고 일요일에 방송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볼 생각인데. 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녹화를 언제 했는지 밝혀라, 대통령실이. 그렇죠. 이걸 뭐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48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연인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화재가 나서 약간 국가 재난 사태인데 그렇게 예능을 출연할 수 있느냐, 언제 출연했느냐를 밝혀라, 녹화 언제 했느냐를 밝혀라라고 한 거고,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회의도 화재가 난 뒤에. 네, 회의도 열지 않고 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능을 출연했다. 요렇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과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일단 틀려요.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26일 날 저녁 8시 20분쯤에 화재가 났고 26일이라 하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요. 딱 일주일 전 금요일 9월 26일 금요일에 저녁 8시 20분에 불이 났고.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아직까지 유엔 순방을 갔다가 오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아, 비행기 안에 있었구나. 저도 그 비행기 안에 있었고. 예, 예. 그래서 한 비행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시 50분쯤 내렸고 우리 시각 20시. 예, 맞습니다. 저녁 8시. 저녁 8시 50분. 그러니까 화재가 난 이후에 내린 거죠. 금요일에 네, 8시 50분에 비행기가 착륙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고를 받았겠죠. 복귀를 해서 대통령이. 그렇죠. 네,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 27일 날 그 토요일 날 오전 9시 39분에 이규현 홍보수석이 그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이. 네, 그래서 밤새 불이 났으니까. 네, 밤새 불이 났으니까 밤새 상황을 점검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한테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왜 근데 이 시간에 했느냐? 27일 오전 6시 반에 진화가 됐거든요. 네. 네, 화재가 진화가 됐습니다. 토요일 우리가 그 요일로 합시다. 왜냐면 네, 헷갈려요. 이게 맞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 저녁 8시 20분에 불이 났고 네.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불이 진압이 됐습니다. 진화가 됐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9시 반에 9시 39분에 홍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밤새 상황을 살폈다라는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 10시 50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맞습니다. 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예. 그리고 오후에 5시 30분에는 서울 정보청사로 가서 서울 정보청사로 가서 관계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와 화상회의를 합니다. 네. 대면 회의도 하고. 그럼 언제 48시간이 비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서 주진우 의원이 한 말이 틀렸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거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는 겁니다. 왜 뭐가요?
주진우 의원이 국가 재난 사태에서 예능 촬영하는 게 맞느냐라고 한 거예요. 아, 예, 예.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능 촬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녹화했는지는? 네. 아, 근데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네. 28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네, 일요일 날 오후 2시 44분 전후로 해서 촬영을 했을 거다. 아, 일요일 날 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 JTBC 앞에 사옥 앞에 경호 인력들이 쫙 깔려 있는 사진들이 막 올라왔어. 아하, 예, 그럼 맞아 보이네. 네, 그러니까 그때쯤 했을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밝혀라라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약간 대응에 좀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무시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뭐 사실 얼마나 큰 스피커인지 모르겠지만 조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거기 때문에 네. 혹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짜 뉴스가 퍼질 게 우려가 된다면 확실한 사실관계를 말을 하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하면서도 촬영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어요. 촬영을 언제 했는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 지금 문제 제기를 박형관 기자가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히 사실은 이게 논란이 커지는 소지를 준 것 같다. 그러니까 박 기자 말은 Ever laid eyes on a true striker? I have. Moves that turn defenders into shadows. 어떤 맥락에 지금 문제 제기를 박형관 기자가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히 사실은 이게 논란이 커지는 소지를 준 것 같다. 그러니까 박 기자 말은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를 아예 그냥 가치 없다고 그냥 무대응하든가 네, 대응을 할 거라면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다 언급했잖아요. 대통령실이 언제 뭐 했고 일요일 오후 2시쯤에 녹화를 실제 했다면 네. 뭐 그거 왜 못 밝혀요? 밝히면 되죠. 대신 일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뭐 했다고요? 아까 회의 하나 했다고 회의했죠. 예. 회의했고 예.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도 회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의와 회의 사이에 녹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요일에. 네. 그러면 대통령이 요러한 회의들을 했고 그 사이에 기존에 이미 약속한 추석 특집 냉장고를 부탁해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지 또 그거는 왜 쏙 뺐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굳이. 그게 사실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방송사에서도 다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재난법상 이 재난의 총책임자는 1차적으로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커진 재난이라고 하면 국무총리가 맡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보고를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총책임자 대통령이 나와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이 나와서 진두지휘 한다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좀 대응 논리가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회의를 아예 안 했다면 좀 수세에 몰릴 수도 그렇죠. 있겠으나 네. 그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네. 다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수세에 몰릴 필요 없이 네. 그 회의와 회의 사이에 녹화를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될 일인데 굳이 또 그거를 쏙 빼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계속 저희가 주진우 의원실 쪽에 물어봤어요. 뭘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치. 이거 본인들이도 사실은 안 받아줄 줄 알고 올렸는데 한번 올려봤는데 대통령실에서 확 물었다라는 표현이시더라고요. 미끼를 물었다 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계속 페이스북으로 신이 나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공론화해줘서 고맙다라고도 하고. 저 마지막 줄 보니까 법적 조치에는 당연히 맞대응한다. 공론화해줘서 고맙다. 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잃어버린 48시간은 팩트가 아닌데 주진우 의원도 저렇게 당당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왜 잃어버린 48시간입니까? 다 회의하고 했는데. 26일 밤늦게 금요일 밤늦게 한국에 도착해서 곧바로 밤새 보고받고 지시 내렸다고 토요일 날 아침에도 기자들에게 공지해서 그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도 회의를 했고 일요일 오후 늦게도 회의를 했고 하면은 당연히 잃어버린 48시간 자체가
사실상 허위 사실에 가까워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사실 이게 정치부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덧치거든요. 자, 우리가 잘못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어. 자, 물어봐. 그런 덥석 물면 사실 뒤에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사실.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뭐 다 맞아요. 없어질 뉴스일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라는 네. 차원에서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한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게 당의 어떤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2023년 11월에 국가 전상만 마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이상민 둘 다 영국, 프랑스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씨는 수해가 났는데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에 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좋은 팩트 체크입니다. 이동영 역시. 곽산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상입니다.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은 뭐 사실관계를 밝혀라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800-7070 전화 받아가지고 무슨 통화했는지 그것부터 밝히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와. 본인은 밝히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누구에게 그렇네요. 뭘 밝히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그거 까맣게 네. 잊고 있었어요. 예, 아니, 주진우 의원이 전화 받은 거 그거에 대한 어떤 해명도 내. 뭐 약간 전후 맥락 설명 좀 해주세요. 800-7975 그러니까 의원이 그 경로회의. 윤석열 경로회의 그 자리에서 최혜병 관련입니다. 네, 02-800-7070으로 이종섭에게도 전화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당시 법률 비서관이었나요? 네, 주진우. 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있던 주진우에게도 전화를 해서 통화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윤석열과 통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정말 많이 국회에서도 묻고 많은 여론들도 묻고 있는데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고. 좋은 지적입니다. 불법적인 수사 외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았을 의심이 들죠. 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가기 전에 네. 먼저 전화했거든요. 주진우 의원한테. 네. 아마도 법률적 검토를 미리 받았을 의심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에 JTBC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5일 오후 9시에 방영 예정인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예고편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제철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 그리고 한가위 관련 추억도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예. 프로그램 출연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을 올렸습니다. 예고편이 공개가 어제 됐으니 그러면 일주일쯤 전에 녹화 촬영을 한 거다. 그러면 이게 국정자원 화재 발생 그 무렵인데 재난으로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데 예능 촬영하는 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꼬집었고요.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 시각에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후에는 바로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라면서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예. 자, 일단 JTBC가 우리 박성태 실장이 퇴사한 이후에 굉장히 단독 보도도 많이 하고 예능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능이 이렇게까지 제가 예능 본부장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섭외를 할 줄 몰랐습니다. 훌륭한 섭외를. 네, 훌륭한 섭외고 제가 일단 자리를 비켜주니까 예. 전 직장이 날로 크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뿌듯합니다. 그래도 한판 승부가 우리 실장님 덕분에 크고 있습니다. 걷어져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 나오는데 트럼프가 다 못하지만 예. 일단 언론 접촉도 상당히 많이 하고 물론 접촉해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예. 또 미국도 비서실장들이 가끔 시사 프로그램이나 예. 인터뷰도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전 보기 좋더라고요. 예. 일단 뭐 전하고 이런 것보다 직접 당사자들이 나와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고 물론 대통령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능 나간다. 그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명절 때 이렇게 한두 번 나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보이고 이것도 이제 지역 농산물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관심 받고 좋죠.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주진우 의원이 무슨 재난 뭐 이건데 정확한 시점 이런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하루 종일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문 기술자들이 그 화재에 대한 데이터 초반에. 복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재촉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꼭 아니에요. 이런 건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빨리 해라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전문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심만 표명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 계속 분 단위로 보고받을 일도 아니고 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대통령실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국정자원 화재는 단순히 화재라고 부르면 안 되고 국가 행정망이 마비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8일 무렵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완벽하게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28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주진우 의원이 계속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능 도대체 언제 녹화하신 거냐. 28일 날 녹화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언제 녹화했는지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이슈보다도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예능을 만약에 예정된 대로 5일 내 그대로 방영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오늘 이 돌아가신 공무원 3일장 치르면은 모레까지예요. 그런데 모레 이 예능을 방송을 하면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2021년 그 이천 쿠팡 화재 사건 때 그 떡볶이 먹방이었나요? 그걸 촬영하고 있었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너무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TPO를 생각해서 이 예능의 방영을 좀 연기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상황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해 보여요. 자, 일단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제 오늘 저녁에 사망 공무원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이제 애도를 표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산업재해로 매일 수명이 제 기억으로 한 3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 대통령은 맨날 상복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긴급성을 요하는 어떤 뭐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구조가 되는 그런 것과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복구고 복구는 전문가들이 일단 화재는 진압이 됐고 복구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계속 막 우락이 있고 그럴 일도 아니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예정된 거겠죠. 방송국도 하다 보면 스텝이 최소 50명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옮기고 그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산업재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의 무게중심이 높아서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뭐 사장은 폐가망신하게 하고 회사 문 닫게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사고 복구하다가 큰 압박감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것도 공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장례도 안 끝났는데 예능에 출연해 있으면 보기 좋지 않죠. 그 말씀까지 드립니다. 여기까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예, 하실 말씀은 또 손수도 대변인이 또 할 거라서요. 이게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하자는 주장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입국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최고위원은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을 했어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염병 확산과 범죄 위험을 거론하면서 야외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35 짝을 지어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 있습니까?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35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남자도 야외 화장실 이용할 때는 혼자 가지 말고 335 짝을 이뤄서 화장실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를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 정당의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진짜 중국인 무비자는 윤석열 집권 시절에 추진한 정책입니다. 2023년 3월 달에 윤석열 본인 입으로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아니라 저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면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혐오 관련 법안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중국인들 그 무비자 입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중국인들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된다고. 국적 확인이 안 돼서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을 유통시키고 해킹을 벌이고 스미싱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고 뭐 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으니 중국인들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범죄를 일으킬 것 같다는 말을 나경원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함중 시위 더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명동 쪽에서 대림 쪽으로 좀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총리께서도 신신당부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좀 불을 지피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 오늘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이 돼서요.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무비자 입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나경원 의원이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극우적인 발언을 그거랑 이번 사태를 묶어서 또 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적 확인이 안 된다 그러는데 국적 확인 다 됩니다. 예. 여권 이런 게 있고요. 예, 국적 확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 문제 없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 쓰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런 발언하니까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 또 뭐라 그랬더라고요. 제가 뭐 인용할 가치가 없어서 저도 자세히 적진 않았는데 뭐 막 와서 다 범죄 저지른다는 네, 식으로 그런 얘기해요. 식으로 아니 범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왜 혐오를 조장합니까? 그리고 뭐 방금 연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뭐 약물 관련해서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목소리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관에 통과한 거 가지고 지금 의혹이 산더미인데. 좋은 비평이. 실제 그거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었고 그러니까요. 그거 안 잡은 사람이 이제 검찰, 세관 뭐 이렇게 의심받는 거예요. 좋은 지적인데 너무 뻗어나가지 말자고요. 지금 일단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그 백혜룡 경정이 문제 제기한 그 부분을 아주 지금 뭐 적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이봉 연구원이 거기에 살 붙이다 보면 또 5, 6분 훌쩍 흘러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뻗어나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자제를 시키고 오늘부터 사실은 그 중국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끌고 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 정책을 처음 추진했던 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한덕수 대행 시절에 이게 땅땅땅 했던 내용인데 오늘 나경원 의원은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글쎄요. 이 외국인 혐오라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응도 있었죠. 그리고 뭐 이 혐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대중 정치인으로 남기를 포기한 거 아닌가. 점점 너무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져갔고 이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앞으로 재판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셔서 포스트 한교안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나중에 그런 재판이나 이런 결과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막히면 국힘에 저는 나가서라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아까 메모하던 게 그 포스트 황교안이었나요? 괜찮은 워딩인 것 같더라고요. 좋았어요. 셀럽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제1야당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외교적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발언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극우 세력의 그 핵심 의제가 그 중국이 배후에 있는 부정선거 이게 핵심 의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후설 하면서 협중 반중 정서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반중 정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원래 뭐 미세먼지, 황사, 뭐 동북공정 여러 것들 뭐 사드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반중 정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계엄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그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뜬금없이 중국 무슨 태양광 뭐 설비 그다음 뭐 중국인들이 군사시설 뭐 찍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인들 배후설 비슷하게 제기를 하고 탄핵 반대 시위를 하면서 그때 탄핵 그 부정선거와 중국 배후 그게 결합이 돼서 막 극우 세력의 아이콘처럼 됐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그거를 제1야당 중진 의원이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시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 중국 관광객들이 왜 나옵니까 여기에? 그리고 어차피 서버도 달리 돌아가는 거고 마치 이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굉장히 부적절하고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야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극우를 포함한 그 보수 세력의 핵심적인 아이콘으로서 자신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은 욕망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한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좀 자질 문제가 있지 않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많은 일이 생기니까 금방금방 까먹는데요.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 이제 제가 5쪽짜리 그 중앙선관위 서버 난입했던 거 방첩사랑 공개했던 문서에 보면 중국 개입설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제 중국 개입설이 써 있고 뭐 누구랑 중국 당교가 뭐 합세해서 뭐를 어떻게 했다고 막 하면서 윤석열 이분이 그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중국 개입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헌재에서 자기가 지금 이 탄핵이 되냐 마냐는 그 중차대한 마지막 순간에서 중국 개입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 윤호개인의 연속선상에 맞아요. 전혀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산업적인 거 맨날 우리 먹고 사는 얘기해요. 무역 경쟁, 무역 분쟁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해요. 자, K 컨텐츠, K 뷰티, K 컬처 중국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현한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또 타격이 컸어요. 실제 한한령이 진행되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우리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거꾸로 지금 현중에 대한 것들을 정치 최일선에 있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부추기면 그러니까 그 이상한 시위 또 저 명동에서 하다 안 되니까 또 딴 데 부천 가서 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현중 시위단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나라망신 같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뭐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고 그 거리 시위를 할 때 경찰들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까? 이게 뭐지 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성조기가 펄럭거리고 있고 미국인지 한국인지 정말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일단은 그 중국 관광객들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법무부 설명 자료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은 이번 그 대전본원 화재와 상관없이 법무부의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사증 입국, 그러니까 무비자로 입국하는 이번 건에 대해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했고 입국 규제자나 과거의 불법 체류 전력자 등 이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무비자 입국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법무부에서는 오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 난 그 서버나 그 아무 관련 없다. 관련이 그 얘기를 없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이 없는데 그 화재를 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커뮤니티식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걸 엮어갖고 마치 괜찮아 보이는 소재가 있으면 엮어서 이제 그 선동을 하는 건데 5선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고 이게 말씀하신 중진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투탑 체제가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나경원과 민경욱 또 부상을 했는데 막말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화재,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서 나경원이 중국인이 대거 입국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다 중국인 무비자 때문이다. 이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중국인 무비자는 저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네. 그 한 3달 전에 무비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국인 무비자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못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내수 관광 진작 이런 걸로 인해서 결단을 빨리 내려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비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뭐 불법 체류자나 뭐 범죄자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언어도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이코리아라고 하는 법무부 산하의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나 뭐 불법 체류의 우려자나 이런 거를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허용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게 국내외의 여행사가 책임을 지고 모시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3인 이상의 단체가 되면 국내외의 여행사가 책임을 지고 입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나경원 의원은 좀 이상해요. 예전에도 그 블레어 하우스가 무슨 그 영민간에 그렇죠. 투숙도 못하고 뭐 푸대접 이렇게 받았다. 푸대접 받았다 그러는데 블레어 하우스는 8월 달이면 그 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미 국무부에서 확인해 준 건데 자꾸만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뭔가 튀려고 하는 건가. 그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으로만 보면 나경원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머리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 제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보수의 여전사로서 이미지 굳히고 뭐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에는 나경원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이제 요즘 들어와서 탄핵 국면부터 요즘 들어와서 부쩍 본인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본인을
이렇게 내세워서 뭔가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서울시장을 나오든 차기 당대표를 나가든 대권을 나가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의지인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양식 있는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호도하고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본인이 정치하면서 과연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경원 우리가 또 기다리는 추석 선물이 하나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대통령 부부가 나온대요. 와, 김혜경 여사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오고 이 냉장고를 부탁해 무슨 프로인지 아세요? 알죠. 냉장고를 갖고 15분 만에 요리 대결을 펼치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요리를 해달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무슨 요리 나올까? 사실 엉뚱한데 설마 이런 걸 하진 않겠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설마요. 그거 안 할 거예요. 갑자기 문득 네.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메뉴인데 진짜 그걸 갖다가 윤석열 참모들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게 사실 초창기 때 윤석열이 나왔어야 돼요. 네. 먹는 거는 윤석열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하느라고 보통 김밥 먹는다, 뭐 네. 행사 끝나고 남는 음식 차에서 먹는다 이런 이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윤석열이 초반에 했어야 되는 프로인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자기 냉장고를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말하자면 니즈를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요리를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말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재미 포인트가 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